네,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유병서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시죠. 김근식 후보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환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전당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0시 반이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갑니다. 자, 전한길 전 역사 지금 역사 강사를 이제 안 하죠? 전 강사 네, 전 네. 강사가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서 뭐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논란이 계속 되면서 지금 오늘 그 징계 논의를 아마 합니다. 자,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윤리위에서 이제 그 징계 대상자한테 본래 소명 절차를 주는 게 맞습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든 징계가 접수가 돼서 윤리위에 올라가면 그 당사자를 불러서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절차를 오늘 밟는 것 같고요. 전한길 씨가 나와서 뭐 소명 절차를 밟으면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김근식이 가해자다, 김근식을 징계해달라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리에서 아마 그런 소명 절차를 공정하게 밟고 윤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리의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는 왜 한 거냐면요. 그때 대구 경북에서 연설회 때 뭐 화면에서 다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연설회 그 연단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후보가 자신의 홍보 동영상 30초를 틀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보 등록할 때 당에 다 제출한 거예요. 당에서 다 적격하다고 해서 다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 동영상을 보고 당원들 투표를 거쳐서 예비 경선을 통과한 겁니다. 홍보 동영상에 올라왔죠. 당연히 올라와 예, 있죠. 예, 예.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그때 연설회 때도 홍보 동영상 30초를 틀어주면서 제가 연단에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홍보 동영상에 제가 출마의 의지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탄핵 찬성하든 탄핵 반대하든 우리 당에서 그분들은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에 와서 계엄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과는 우리 당은 확고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당대회에 알리기 위해서 저는 출마한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의 변에 홍보 동영상에 그게 들어가 있죠. 그걸 보더니 이분이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거기엔 제가 극우란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극우 유튜브란 말 쓰지 않았어요. 그 자세히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에 대한 도발로 봤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열받았으면 그러면 다음에 자기 유튜브를 해서도 김근식이 뭐 도발했다 자기를 뭐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계엄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논박을 하셔야지. 제가 계엄을 옹호한 사람과는 우리 당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전한길 씨 나와서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한 세력을 끌어들여서 같이 가야 되고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왜 배신자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가 무슨 조폭사회입니까? 배신자 외치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일차원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교수님 제가 그 몇 번 토론회, 그러니까 전당대회 연설을 쭉 순회 토론회를 하면서 순회 전당대회 그 뭐죠? 연설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연설을 들어봤는데 네.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배신자 논쟁이 있는데 그 당대표 후보들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렇고 있는데 배신자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는 있는데 보면 계엄령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다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한번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후보들은 이게 계엄령과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이 또 뒤섞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 경북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엄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과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는 세력 사이에 저는 확실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탄핵을 찬성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으로 이 구도를 잡는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구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당에서
당연히 그 당시에 12월 3일 계엄이 잘못됐다고 우리 당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계엄 반대예요. 사과됐잖아요. 그렇지만 계엄이 잘못됐지만 탄핵은 좀 심하다. 탄핵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게 또 12월 3일 이후에 4월 4일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의 우리 이 광장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도 자기들의 고민 끝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는 거고, 탄핵 반대에 나서서 관저 앞에서 45명이 가서 시위했던 것도 영장 집행은 부당하다, 탄핵 반대를 우리가 원하고 탄핵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4월 4일에 8대 0으로 만장일치 파면이 된 다음에는 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임했고 선거에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는 그 당시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 나름의 선택이었던 거고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싸울 계제가 전혀 아니다. 지금 우리 전당대회 싸우는 전선은 찬탄이냐 반탄이 아니라 계엄 옹호냐 계엄 반대냐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 당의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심지어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께서도 계엄은 반대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독가스처럼 스물스물 우리 당에 계엄이 정당하다, 계엄은 계몽령이다, 부정선거 때려잡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전환기 씨를 앞세워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후보께서도 아무리 눈앞에 표가 필요하고 눈앞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편드는 것만큼은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당연하죠. 하지만 그 헌재에서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의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까지는 다 우리가 품고 가야 됩니다. 품고 가야 된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헌재에서의 결정이 난 이후에서의 입장은 다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지금 보면요, 또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은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네. 그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또 보니까 호남 충청 연설회에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구속에 대한 입장을 두고도 당대표 후보 일부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일부에서도 보니까 입장이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좀 말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 자연인, 한 여인으로 보고 한 인간으로서 부부가 구속됐다는 점에 인간적인 그 동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왕이면 부부 구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지금까지 안 해왔던 관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안 됐다,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서 이게 뭐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포갑이라든지, 우리 당이 이게 이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저는 언동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범으로 주장할 거리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윤 어게인 세력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대권 계엄을 불법 부당하게 쓰긴 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정치범으로 자기 스스로를 강조하면서 이러저러하게 정치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구속은 다른 사안이잖아요. 이분이 정치범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무슨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속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비리 일탈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입장과 결부시켜서 대통령 부부를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태를 보내시거나 면회를 가서 좀 안 됐다라는 것을 표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우리 당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의해서 발목 잡혀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이젠 끊어내야 됩니다. 탄핵에 강 계엄에 받아 윤석열이라는 이 늪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당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을 쭉 만나보면 네. 사실 패배주의가 지금 맞습니다. 지금 팽배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 이런 상태라면 지방선거에서 이건 뭐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때가 되고 나면 한 1년 정도 지난 그렇죠.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보통 그 여당이 프리미엄을 갖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인데 이렇게 또 지리멸렬한 야당 지도부가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뭐 지방선거가 어렵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좋은 득표로 뭐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어떤 쇄신책, 어떤 개혁 방안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갖고 네. 계신지. 저는 제 최고위원 후보 출마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겁니다. 제대로 혁신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의식이 강해요. 그리고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 대해서 이제 아예 그냥 관심을 끈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보고요. 그럴수록 우리 당원들과 또 보수적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질책도 하고 호통도 치고 요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왜 제가 제대로 혁신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하냐면 결국은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만 야당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한테 둘러싸인다든지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당이 돼버린다든지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 눈치를 보고 그들 세력에 끌려가는 당 지도부가 돼버리면 그런 지도부가 나와서 이재명 독재, 이재명의 일방 독주, 그다음에 민주당의 폭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전달이 잘 안 돼요. 네. 결국 스피커의 문제입니다. 스피커가 계엄 옹호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네. 메신저가 저 계엄 정당이야라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면 제대로 외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가장 먼저 제가 찬탄 반탄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자. 그래서 그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게 뭐 전환기시 징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계엄 옹호 세력을 우리 당에 끌어들인 분에 대해서는 저는 몇 명은 상징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어떤 당입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당 전당대회에 전광훈 목사를 따라다녔던 신혜식 씨가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넌 안 돼. 컷오프 시킨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정광훈 목사를 칭송했다는 이유로 우리 당 최고위원이 징계를 당했던 정당이에요. 네. 그렇게 불리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이긴 거예요. 0.73% 차이로. 근데 그 뒤로 2년 3년 안에 이 정광훈 전환기를 앞세운 세력들이 우리 당의 성문을 열어주는 몇몇 중진 의원들이나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리치고 외치고 목소리가 크니까 벌벌 떠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울 수가 없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뭐 자유통일당에도 우리 공화당에 싸우시고 아스팔트에서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107석의 제1야당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안고 중도층까지도 그래 제1야당이 잘하고 있다. 너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신뢰를 받아야만 정말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우리 당이 엉망이고 지리멸렬하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이번에도 광복절 특사 보십시오.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 씨를 특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어린이날에 조두순 속방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 식의 국민적인 분노가 막 있어요. 그럼 그 분노들을 우리가 결집해서 야당에 대신해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저는 충분히 혁신을 제대로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헛발질 계속 할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계속 문제 일으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죠.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네. 자, 어제 그 김건희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금 오늘 새벽까지 대치를 하다가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입장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대전에서 연설이 하는 동안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왔다 갔습니다만 당사를 들어와서 당원 명부를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김건희 특검이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뭐 김건희 여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뭐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게 지금 초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게 사건이 당원 명부까지 오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 하다 보니까 건진법사가 나왔고 건진이 나오니까 통일교가 나왔고
통일교가 나오니까 권성동 의원이 나왔고 권성동 의원이 나오니까 당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새끼를 몇 번 친 거예요. 여기까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돼서 혐의가 뭐 16가지라면서요. 저는 특검이 제대로 국민들 눈높이 맞게 하려면 특검 본연의 혐의에 대해서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라. 거기에서 나온 격가지에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 당사에 들어와서 그것도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고 지도부가 다 옮겨서 대전에 가서 지도부 인사말 해야 되는 시점에 가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장빈 특검 뭐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정말 못해서 못 막았습니다만 굴러간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빡치게는 하지 마십시오. 할 것만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당사에 가서 당원 멤버 달라는 건요. 민주주의 어느 국가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건 그거 아니고도 확인할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통일교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람 자기 그 신자들한테 당원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이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왜 와서 제1야당에 들어와서 당사에 들어와서 당원 멤버를 다 털어가려고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김근식이 꼭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 예. 그리고 김근식 최고위원이 꼭 이렇게 하겠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꼭 하겠다. 국민의힘의 혁신과 개혁 그리고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위원회 나온 이유는 우리 당이 더 이상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 뭐 형편없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당원들 또 우리 보수 정당을 사랑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모든 걸 포기해 버렸어요. 이건 우리 당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로운 혁신의 지도부를 구성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다. 다시 이재명 정부가 잘 싸울 수 있다는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고 확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지도부에 보내주시고 저 스스로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싸우지 않고 서로 단합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이 지금 김근식 저기 후보님이 나오시니까 지금 슈퍼챗이 터지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김근식 화이팅 꼭 최고위원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행복하자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고 블랙핑크님이 5만 원의 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TV조선 화이팅. 이동훈님은 굉장히 이 민주당 지지자시거든요. 이분요 뭐라고? 김근식 응원한다고 하시는데 민주당 열렬 지지자가 김근식을 응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신자 소리 듣는 거네. 제발 민주당 그러지 마세요 좀. 이분들 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 네. 하여튼 지금 또 이동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비가 지금 겹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심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다음번 연설회 때도 또 배신자 이제 김근식 배신자. 하실까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연설이기 때문에 배신자 이야기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